네, 금요일 코너입니다. 4만사. 오늘 주인공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네,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집에 직접 다녀오셨군요. 올해 연세가 93살이셔가지고요. 네. 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데 나머지 부분은 건강하시고요. 직접 찾아가서 할머니 얘기 들어볼 수 네, 있었습니다. 춥기까지 하니까요. 네. 네, 양금덕 할머니 사시는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낡은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올해 연세가 93살이셔서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그거 빼고는 건강하셔가지고 찾아뵙고 말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 일본으로 강제징용 끌려가게 된 사연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으로 그 강제징용 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학교서 한 100m밖에 안 돼야. 100m도 제대로 될까 안 될까. 가지겠어. 우리 집에서 학교가 다 보이고 그랬어. 그래서 애기들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내가더라고. 그래서 너 어디 가냐? 그때 학교 들러간다고. 응? 그러면 나도 학교 들러가야지. 나 내 발로 가서 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급장을 했어. 그때는 여자들 학교 보내려고 했가니 안 보낸 사람이 많고, 응? 쓸데없는 시집가면 뭐 그런 소리나 아쉬운 소리나 하고 그런다고 뭐다 안 보낸 사람이 많았어. 근데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다짜고짜 학교에서도 가라고 내가 일본 제주 양씨인데 연하가 가냈고 네가 손 안 들면 누가 들 것이냐 교장이. 어쩔 수 없이 나는 교장 설득에 응? 가서 중학교 공부하고 오라고. 그러면 속아서 가신 거네요. 그랬죠. 일본에 가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중학교 보내준다 해서 갔는데 중학교에는 발도 못 듣고 나고야 미시비서 비행기 공장에 가서 일만 싹 빠지게 하고 왔어. 그게 지금 요 손으로 비행기 닦고 속에 들어가서 청소해서 속에 다 닦고 배가테 닦고 요 오른손을 당한 그 밥은 버릇이 떠먹어도 잘 못 써요. 아파서. 아, 그러니까 가면 공부할 수 있을 줄 알고 가신 네. 거군요. 할머니가 희망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정 옆에서는 못 가니까 일본으로 건너가면 너 중학교 보내줄 거야. 이래서 가신 때가 1944년 5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학교는 못 다녔고요. 그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 1년여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임금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다는데요. 그때 당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그렇게 가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그 또래들이? 목포, 나주, 강주, 순천, 여수 여기도 138명이 동원돼서 모두 왔어. 그때 여수로 배 타고 갔어. 일본을. 임금은 받으셨어요? 임금이라고 예. 저렇게 임금을 주게 생겼어. 공부시킨다고 중학교도 안 보내준 것들이 시켜 죽었어. 아이고 말도 마시오. 아침에 직접 밥 먹고 오고 밥 밖에다가 내분 사람은 내부러. 그 우리는 배가 고픈 게 밥 주먹이를 한번 딱 떠주면 그걸로 끝이여. 낮에 저도 배부른 애기들은 안 먹고 밖에서다 부숴먹거든. 부수는 밖에서가 있어. 그 밥이라도 깨끗이 부숴놨으니까 묵으면 안 죽은 게 하고 막 집어서 묵으려고 하면 그렇게 그 주워먹게 놔뒀으면 얼마나 배부르고 좋겠어. 발로 싹싹 벌밥으로. 네, 공부는커녕 뭐 강제노동에 끼니까지 걱정하는 생활. 네. 힘든 생활 하셨는데 해방되고 귀국을 했는데 이 귀국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위안부로 끌려간 거 아니냐. 그런 고향 사람들의 멸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데요. 그때 이야기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해방 이후 이제 귀국을 하셨잖아요. 귀국을 하신 다음에도 힘드셨다고 하던데 뭐 귀국했으니까 이제 부모님 만나고 하면 고생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싶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긴로 대신 따위로 갔는데 이게 갔다 온 게 몇 놈이나 사키고 왔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기는 그런 데 가는 애기가 아니다고. 당신들 자식들이나 잘 가르치고 그런 소리는 우리 앞에서 허도 말하고 어서 가라고. 이 나쁜 사람들 어린 것한테 고생했단 말은 못하고. 네,
이런 오해와 편견 받는 것이 억울해서 1992년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보상, 일본 측에 대한 사과 이런 요구 활동을 해오신 거고요. 그런 것을 인정해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훈장 모란장, 국가인권상 서훈을 추진했던 거였죠. 네. 종군 위안부도 명백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 시절만 해도 위안부와 정신대는 또 다르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그런 고통도 또 겪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외교부가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는 서훈을 추진했는데 네. 외교부가 이걸 또 만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교부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만류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가장 화가 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여전히 일본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아주 크셨는데요. 네.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온통에 죽겠어요. 왜 그 말 한마디를 못담지 뭔 죄를 지어서 말을 못하고 사죄를 못하고 우리한테 말한 자를 일본 놈한테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왜 일본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한다? 못담시? 우리 힘으로도 헛벅 우리 한국에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온통에 죽겠어. 네, 할머니에 대한 서훈 보류 논란이 이제 계속되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재검토할 수 있다. 서훈을 주는 것 그리고 훈장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것이다. 단지 이제 기관들 의견을 물어보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국가인권위에 제시했다 이런 얘기. 근데 내용입니다. 원래 훈장 줄 때 외교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이렇게 한 부처가 주겠다는 걸 한 부처가 우리랑 논의하자. 이렇게 보류시킨 적이 거의 없었고요. 특히 또 국가인권위가 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훈장인데 이걸 외교부가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일본 측 눈치 살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논의하려고 했던 토론회도 전날 갑자기 취소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계속된 것 때문에 외교부가 여전히 뭐 그런 지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편하시겠죠. 현재 소송에 참여하신 분이 5분인데 할머니랑 다른 한 분 2분만 살아 계시거든요. 이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 일본 측 사죄받는 것이라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사죄를 받고 죽을 자무지 그것이 내가 제일 희망 사항이요. 사죄라도 받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귀로 들으면 죽은 그것이라도 활발히 가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제일 지금 원통하고 분해요. 네, 할머니가 저 말씀 계속 하시네요. 일본 사람은 뭐 이렇게 무섭냐 지금도. 사과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강조하시네요. 할머니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고 성장해가지고 든든한데 우리 정부가 좀 약간 아직도 여전히 일본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서운함은 계속 인터뷰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배상, 보상 이것도 아니에요. 진정 어린 사과 하나 받고 싶다. 이 이야기를 피해자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제징용 피해자 훈장 가로막은 정부. 서울 도심 복판에서 158명이 숨진 사건에 아직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국정조사를 시작도 못하는 정치.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아 새삼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